안녕하세요. 연희그룹 첨입니다. 네, 오늘은 전통 연희의 각 종목을 토파보는 연희 자료관 시간입니다. 네. 연희가 자료관 첫 번째 주제로 무엇을 이야기해 보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사물놀이에 대해서 먼저 토파보기로 기획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희자료관 1탄 사물놀이 토파보기 1부에서는 사물놀이의 형성 과정과 이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사물놀이 원년 멤버 선생님들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면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정답! 자,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사물놀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사물놀이란 무엇입니까? 네. 우선 일반인 분들은 사물놀이를 농악 또는 풍물과 혼용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죠. 네, 마당에서 대규모로 연행하던 농악 또는 풍물을 무대예술로 각색한 것으로 네. 현재는 꽹가리 증장구 북을 앉아서 음악적인 부분을 연주하는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농악은 시각적인 부분을 만족시켰다면 사물놀이는 청각적인 부분을 극대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악 또는 풍물. 예, 지금 현재도 농악이 맞냐, 이제 풍물이 맞냐, 이제 라는 주제로 의견이 많이 나뉘고 있는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음에 따로 이야기를 한번 다루는 걸로 하죠. 네. 좋습니다. 좀 전에 현재는 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네. 그럼 그 전에 사물은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이죠? 사물놀이의 사물은 네. 원래 그 불교 의식에서 사용되던 악기인 법고, 운판, 모거, 범종을 가리키던 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 이제 절건리패에서 이제 꽹가리, 징, 장구, 북을 가리키는 말로 전용되었는데요. 네. 따라서 이 사물은 이 사물을 가지고 연주했던 형태를 사물놀이로 지칭하게 됩니다. 네. 네, 그 이후에 이 형태를 연주했던 사물놀이 원년 member 팀을 지칭하는 팀명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국악의 한 장르로서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뭐 이 정도는 천편일률적인 설명이었죠. 네, 그러면 더욱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사물놀이가 만들어지던 과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1960년대 정부는 무형문화재 제도를 통해 전통문화 보존에 뛰어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미 그 농촌의 해체가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었고 음. 농악의 쇠퇴기가 오는 중이었습니다. 네. 당시 운동권 지식인들과 일부 젊은 국악인들은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을 보이면서 다양한 시도를 접목했는데요. 네. 1970년대 문학 운동 중 하나였던 소극장 운동가 접목되면서 민속악회 신하이라는 집단이 창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민속악회 신하이는 각종 민속음악을 무대화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민속음악을 배경에 둔 창작 활동도 벌였으며 그러한 산물들을 선보이는 자리로 정기연주회 등을 열었습니다. 예, 자, 전설적인 팀이죠. 네. 예, 맞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1978년 2월 22일 종로에 있는 스페이스 공간사랑에서 제1회 공간 전통음악의 밤 공연에 맞추어 제10회 민속악회 신하의 정기 공연을 올리게 되는데요. 아, 이때의 한 레파토리로서 사물악기를 앉아서 연주하는 사물놀이를 처음 선보이게 됩니다. 네. 이날 공연에 연주된 역사적인 곡이 바로 웃다리 풍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연을 한 연주자로는 그 꽹가리의 김용대, 징에는 최태현, 장구의 김덕수, 북에는 이종대 선생님께서 연주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징을 연주하신 최태현 선생님은 해금, 북을 연주하셨던 이종대 선생님은 피리 연주자시죠. 네. 야, 저희 이제 처음 들어본 분도 많으실 거예요. 네, 성함을. 그럴 겁니다. 예, 이게 타악 연주자분들은 아니시지만 이제 사물놀이 탄생 배경에 있어 이제 큰 영향을 주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사물놀이가 민속악회 신화위 공연의 한 실험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후 최태현 선생님께서는 본인과 이종대 선생님은 전문적인 타악 연주자가 아니니까 김덕수 선생님과 김용배 선생님에게 멤버 구성과 연주를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후 이제 경상도 농악가락을 사물놀이화하기 위해서 최종석 선생님과 최종실 선생님을 영입하게 됩니다. 네. 최종실 선생님의 경우는 네. 당시 국악예술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재학해서 당시 김덕수 선생님과는 선후배 사이로 이렇게 지내고 계셨다가 1979년 3월 1일 공간사랑 민속악회 신화위 79년 봄 정기연주회에 경상농악이라는 레파토리를 준비하면서 합류하시게 됩니다. 네. 네. 최종석 선생님은 최종실 선생님의 친형이신데요. 네. 같은 삼천포 농악 출신으로 민속악회 신화위 사물놀이 팀에 잠시 활동하시게 됩니다. 네. 1979년 3월 1일 민속악회 신화위 79년 봄 정기연주회 공연에서 최종석 선생님이 꽹가리, 최종실 선생님이 징을 맡아주시면서 또 김덕수 선생님은 장구를 치시고 김용배 선생님은 북으로 경상농악 12차 36가락을 처음 선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면 네. 최종석 선생님이 꽹가리를 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최종실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꽹가리를 치셨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뭐 그렇게 이게 치배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가거나 이제 이러진 않았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네. 그럼 사물놀이라는 용어는 과연 언제 사용하게 된 걸까요? 그러게요. 여기 아직까지는 쓰였지 않았나? 예.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예. 2010년 주재현 선생님의 논문 이제 사물놀이의 역사적 전개와 문화산업적 성과에서는요. 네. 1979년도 이제 민속악회 신화위 79년 봄 정기연주회에 경상농악 12차 36가락 발표 때 처음으로 사물놀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네, 2017년 이제 정재호의 논문 초기 사물놀이에 대한 음악적 분석 1983년 넌서치 취입 웃다리 풍물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는요. 네, 1978년 첫 공연에서 이제 징을 연주했던 최태현 선생님이 네.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회고했던 내용입니다. 네. 네. 열린 공간에서 닫힌 공간으로라는 의견을 가지고 공연을 기획하였다. 78년 2월 공간사랑에서 공연을 하기로 하고 회의 중에 최태현과 심우성의 의견으로 사물놀이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네, 민속학자 심우성의 사회로 공연은 진행되었고 악기로 음악만 연주하는 데 의의를 둔 기획공연. 사물놀이 용어는 2월부터 사용한 것으로 기억하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978년 2월 첫 공연에 네. 아라비아 숫자 4를 써서 사물놀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요. 네. 네, 팜플렛 이제 프로그램 명에 사용되었던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물놀이는 1978년도에 자연스럽게 처음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거를 이제 뒤집은 거네요. 네네. 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1978년 2월 웃다리 풍물을 초연으로 1979년 3월 경상농악 12차 36가락을 발표하시면서 이제 점진적인 활동을 이어가게 되시죠. 네네. 네. 이후에 이제 79년도 4월 18일 민속 페스티벌 공간사랑 개관 2주년 및 강연회에서 사물놀이 팀이 독자적인 공연을 올리게 되는데요. 사물놀이 네. 팀 이름으로. 네네. 사물놀이 팀 이름으로요. 네. 이날 이제 호남농악가락과 함께 삼도농악가락을 모두 한 자리에서 연주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공연이 됩니다. 네. 이렇게 삼도 지역의 농악가락을 체계화시켜 사물놀이의 첫 레파토리를 정리하신 선생님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동환, 지갑성, 지영이, 정일동 선생님께 경기 무속음악을 이제 학습하셔서 네. 1979년 10월 22일 제12회 민속악회 신화위 정기연주회에 이동환 선생님을 직접 모시고 경기 무속악 발표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른 시기에 특히 당시 어려웠을 사회 풍토 속에서도 우리나라 전통 음악의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무속 음악을 직접 익히고 무대화시킨 선생님들의 도정 정신이 정말 대단하네요. 네.
아니 잠깐만. 아, 그러면 네. 도대체 깜짝이야. 아니 도대체 네. 이광수 선생님은 언제 등장하시는 겁니까? 네, 이광수 선생님 언제 등장하는 겁니까? 네. 자, 진정들을 하세요. 네. 네, 이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이광순 선생님은요, 그 3월놀이 초연 당시에는 군복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79년도에 정확히 날짜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못 찾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날짜는 찾지 못했어요. 네. 네, 정확히 날짜는 알 수 없고 최종석 선생님과 바톤 터치를 하시게 됩니다. 네, 이때 이제 김용배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랑 함께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그런 제의를 받고서 들어와서 활동을 같이 하셨다고 해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던 네. 사물놀이 원년 멤버 선생님들의 완전체 공연을 1980년 9월 29일 건립회 풍물이라는 공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하, 드디어 예. 이때 공연에 비나리와 팡굿을 처음 연행하게 됩니다. 오. 네. 아니 뭔가 좀 빠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뭐가 빠졌지? 뭐가 뭐지? 조금 빠진 것 같은데요. 아이, 왜 이렇게 닥달하세요? 왜 그러세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자, 설장구가 남았죠, 설장구. 그렇죠. 네. 네. 이렇게 그 원년 멤버로 팀이 구성된 이후에 사물놀이와 동시적으로 설장구에 대한 음악과 공연 양식이 정리되게 됩니다. 이후 1982년 6월 15일에 제2회 대한민국 국악제에서 3도 지역의 설장구 가락을 안진반 연주 형태로 처음 선보이게 됩니다. 아. 네. 경기 충청 지역의 양도일 선생님, 예. 네. 그리고 이제 전라도 고창의 김만석 선생님, 그리고 경상도 조판조 선생님 등 이제 각 도에서 아주 유명하셨던 장구 명인들의 가락을 한데 모아서 정리를 하셨죠. 자, 이렇게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1978년부터 1982년까지 네. 사물놀이 창단과 더불어 현재의 사물놀이 공연 양식이 정리된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국내 활동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공연을 하시게 되시죠. 네. 네. 워낙에 해외 활동이 많으셔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다 말씀해 주세요. 말해주세요. 아이, 그래도 다 해주세요, 다. 아이, 정리를 했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네. 큰 사건만 네. 네.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좀 섭섭하네요. 네. 네, 갑니다. (82년 10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월드 쇼케이스 페스티벌에 참가해서 여기에서 받은 공연료를 가지고 10월 27, 28 뉴욕 사운드스케이프 극장에서 사물놀이 팀의 실질적인 미국 데뷔 공연을 가지시게 됩니다. 네. 뒤이어 보스턴, 버지니아, 워싱턴 DC, 로스앤젤레스 등지를 순회하며 16회의 미국 공연을 성공적으로 네. 치르시게 됩니다. 아, 예. 네, 이때 사물놀이 원년 멤버 선생님들은요, 자신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이런 성과와 미래의 활동에 대해서 큰 자신감을 가지게 되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인 11월 19일 텍사스 달라스에서 개최된 82년 세계 타악인 대회에 참가하여서요. 세계를 울린 영혼의 소리라는 극찬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이때 10여 분간 관객에게 기립박수를 받아서 이제 커튼콜만 수차례 요청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30분이라는 말씀도 있으시더라고요. 아유, 뭐가 하는 거지? 30분. 30분 많아요? 아유, 진짜. 아, 네, 항상 그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던 그런 장면이에요. 맞아요. 그죠? 예. 저희들이 맞습니다. 뭐 저 김덕수 선생님이나 최종일 선생님한테 수차례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이후에요. 예. 네. 아시아 소사이어티 이제 월스 강당에서 마지막 공연이 끝나고 나서 이제 청중들은 이제 즉석에서 이제 사물놀이 음반 제작을 위한 기금 모금을 벌이게 돼요. 대박이네. 네, 와. 이제 이 기금으로 이제 83년 미국 뉴욕에서 논서치 레코드 레이블로 사물놀이의 첫 번째 음반이 출판하게 됩니다. 와, 해외에서 공연과 함께 음반 제작까지 네. 와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네요. 네. 와. 당시 국내 음반 시장은 국악은 안 팔린다며 녹음도 안 해줬다는 김덕수 선생님의 인터뷰도 있습니다. 네.
1984년도에 국립국악원에서 사물놀이부를 만든과 동시에 김용배 선생님을 영입하게 되면서 네. 사물놀이 팀을 탈퇴하시게 됩니다. 네. 아, 84년도에 이제 갈라지신 거군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김용배 선생님의 자리를 강민석 선생님이 맡게 되시고요. 네. 네, 이후에 이제 사물놀이 팀과 김용배 선생님은 이제 서로 다른 팀에서 이제 활동을 이어가십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86년도 1986년이죠. 네. 네, 5월 1일 개포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제 그 세상을 이제 등지게 되십니다. 아, 함께 활동하셨던 모든 분들이 정말 슬프셨을 것 같습니다. 사물놀이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1990년대 들어서 최종실 선생님께서 탈퇴를 하시고 그 이후 김운태 선생님께서 합류하게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광수, 김운태 선생님이 또 사물놀이 팀을 또 탈퇴하시고 네. 노름마치 창단과 민족음악원을 개원하는 등 네. 개인 영역 확장에 몰두하셨습니다. 네. 김덕수 선생님과 강민석 선생님은 이제 1993년 이제 한올림 예술단을 창단하십니다. 네. 1980년도부터 네. 촉발된 사물놀이의 폭발적인 인기로 네. 새로운 사물놀이 단체들도 생겨나게 되고 많이 생겼죠. 90년대에 접어들어서 사물놀이는 국악의 대중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네. 여러 사물놀이 팀들이 음악적인 경쟁을 펼침과 동시에 네. 연구, 교육 시스템 구축 및 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악기 개발 및 음반 제작 등 새로운 콘텐츠 개발 사업을 펼치면서 활발하게 그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네. 또 이제 대학의 타악 전공자들은요. 이제 기존의 사물놀이와는 다른 음악적 방향을 모색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외국의 타악 작품들이라든가 넘버벌 퍼포먼스 그리고 또 이제 선율악기 등까지 이제 수용하면서 새로운 공연 단체들로 발돋움을 해나가게 됩니다. 예, 뭐 당시 이제 뭐 프리팀이나 네. 이제 맞아요. 현재 공명팀도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90년대 말부터 원년 멤버 선생님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공연 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한편 후학 양성을 또 이어가셨습니다. 네. 이후 김덕수 선생님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연희과에, 네. 그리고 최종실 선생님은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연희예술학부 타악과에, 이광수 선생님은 세안대학교 예술학부 전통연희학과에 교수를 맡으시면서 네. 우리 같은 전문 연희자들의 양성에 큰 힘을 쓰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은 네. 사물놀이가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사물놀이 원년 멤버 선생님들이 기준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영훈 씨 어떠셨나요? 진행이 좀 팩 돌아보시면 네. 깜짝 놀랍니다. 예. 이 자료를 저랑 이제 임종현 씨가 이제 특히 좀 많이 봐봤는데요. 네. 이렇게 토파보기를 준비하면서 이제 느낀 점은 사물놀이가 탄생하고 이제 42주년. 네. 올해가 42주년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길면 길고 짧으면 이제 짧다고 할 수 있는 이제 기간인데 네. 저희들은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물놀이가 이제 전통음악의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런 이제 첫 번째 사례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사적 자료들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랬겠죠. 예. 예. 또 부족한 걸 떠나서 이제 기록들이 조금 약간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뽑아내는데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예. 종현 씨는 좀 어땠어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자료들이 조금씩 다 다르고 네. 그 기록들이 이제 조금 정리가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것들이 좀 아쉬웠죠. 아쉽네요, 진짜. 그리고 혹여나 저희들이 틀린 부분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네, 제발 꼭 알려주세요. 네. 네. 그래야지 저희들도 큰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한 저희가 토파본 내용 이외에 혹시나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그 부분도 저희가 찾아서 답글을 꼭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연희자료관 1탄 사물놀이 토파보기 1부
자, 1부. 네. 이제 그럼 2부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네. 2부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네. 2부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네. 이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미 쉽지 않아서. 일부러 나가거든요. 네, 일부러. 그럼 이제 2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이런 오늘, 계획을 예. 다 전지환 군이 짰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네. 네, 2부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한 걸로는 형성 과정부터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훑어봤다면 네. 이번에는 아까 웃다리 풍물도 있었고 경상도 뭐 12차 36가락도 있었고 어떻게 음악적으로 이제 짜여져 있었는지 어떤 변화였는지 어떻게 네. 변화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볼까 합니다. 네. 이제 볼까니까 예, 오늘 이제 끝나고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네. 족발 완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회의하고 예, 더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으로 한번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외쳐볼까요? 네. 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따라! 사운드스케이프 극장 버지니아, 워싱턴 DC, 다시 디어, 보스턴, 버지니아, 될 줄 알았다 너. 아이 나라이 다시 갑니다. 야 잠깐만. 아이. 너 빨개져 나. 잘라라 등지를. 로스앤젤리스. 왜 이렇게 안 돼? 아이.